자기야, 나야, 에른스트 우데트. 난 지금 살고 싶어. 난 지금 살고 싶단 말이야. 하지만 그녀는 그 전화를 단순한 장난 전화 정도로 생각하고서 아무 말 없이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시 잠들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카로운 사이렌을 울리며 먹이를 잡아채려는 한 마리의 독수리처럼 지상의 적을 향해 내리꽂히며 폭탄을 떨어뜨리는 꺾인 갈매기 날개를 가진 비행기. 1939년 2차 대전의 시작, 폴란드 침공전이 개시되자마자 독일이 세계에 보여준 혁명적인 형태의 전쟁, 전격전. 그 전격전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유명한 장면이 바로 슈투카 급강하 폭격기가 집단으로 나는 모습과 급강하 폭격 장면입니다. 독일이 가장 잘 나갔던 승리의 순간에 늘 독일군과 같이 있었고 연합군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던 무기, 바로 Ju-87 슈투카입니다. 에른스트 우데트. 우데트를 빼곤 슈투카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가 슈투카의 개발자이기 때문입니다. 괴링이 독일 공군의 총사령관이자 독일 공군을 재건했던 얼굴마담이긴 하지만 괴링 혼자 모든 것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에른스트 우데트는 천재적인 비행기 파일럿이자 전투기 개발자였습니다. 또한 우데트는 나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비행을 너무나 사랑했던 순수했던 비행기 개발자이자 천재 조종사일 뿐이었습니다. 조종술이 너무나도 뛰어난 그는 고개 비행 행사에 참여하는 등 당시에도 꽤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1930년대에 벌써 우데트는 그린란드 그리고 아프리카 탄자니아까지 가서 비행을 하고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으나 여자를 우습게 보고 갖고 노는 바람둥이 짓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던 우데트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괴링을 만나 독일 루프트와페에 들어오게 됩니다. 1935년에 독일 공군이 정식으로 발족하자 대령으로 진급한 우데트는 1936년 2월에 조종사 총감으로 임명되었고 6월에는 항공성의 기술국장으로 임명되어 항공기 개발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괴링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친구여, 나는 비행기에 대한 풍부한 발상이 필요하다. 어려운 일은 너가 좋아하는 사람을 써라. 우리는 무엇보다 너의 이름을 원한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여 우데트를 섭외했다고 합니다. 우데트는 2차 대전 발발 전 장차 독일 공군의 주역이 될 메서슈미트 BF-109를 주력 전투기로 선정하고 급강하 폭격기인 슈투카를 개발합니다. 이렇듯 우데트는 독일 공군의 아버지라 불려도 손색 없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슈투카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괴링은 1933년 9월에 우데트를 미국으로 보내 새로운 항공기술 시찰을 하게 했습니다. 히틀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서 가서 자네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자네의 비행기들을 사가지고 오도록 하게나, 우데트 장군. 이러한 히틀러 총통의 달콤한 말도 우데트를 꽂았습니다. 나중에 혹자들은 우데트가 악마한테 이때 영혼을 판 셈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데트는 미국에서 급강하 폭격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급강하 폭격기 Ju-87 개발은 우데트가 미국을 방문하던 중 커티스사의 급강하 폭격기 헬다이버의 시범을 참관한 후 급강하 폭격의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하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겁니다. 1차 대전 때 폭격기는 폭탄 양도 적었고 조종 방법도 정확하지 않아 실전에서 그 효과가 약했습니다. 명중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급강하, 목표물에 최대한 접근한 후 폭탄을 투하하는 급강하 폭격법이 연구됩니다. 최초로 이것을 시도한 항공기는 미국의 커티스 SBC 헬다이버 보급기였지만 전금속 단엽 급강하 폭격기 중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것은 독일의 융커스 Ju-87
슈트카였던 겁니다. 당시 수평 폭격기들의 명중률은 10% 내외, 그러나 슈트카의 극강화 폭격 명중률은 거의 60%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슈트카는 스페인 내전에서도 맹활약을 했었습니다. 제리코의 나팔이라는 별명이 붙었듯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내리꽂히며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슈트카. 스페인 내전 당시부터 공화파 병사들은 슈트카의 귀청을 찢는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공포에 질렸습니다. 급강에 돌입하면 슈트카 특유의 금속성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는데 슈트카의 위력도 위력이지만 그 소리가 지상의 병사들에겐 소름이 끼쳤던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한 독일 공군은 아예 슈트카에 급강화 시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특수장치 풍합식 사이렌을 개발합니다. 이 사이렌은 독일 공군 총사령관 괴링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폴란드전, 프랑스전역 모두 좋았습니다. 우데트가 독일 전투기로 선정한 BF-109, 우데트가 개발한 지상공격기 슈트카. 독일 공군을 대표하는 두 가지 무기는 2차 대전 개전 후 벌어진 전역들에서 엄청난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본토 항공전 배틀 오브 브리튼에서부터 우데트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황이 점점 독일 공군 뜻대로 풀려가지 않게 되자 독일 공군은 점점 더 많은 실현 불가능한 공군기 생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괴링이 자신을 알아준다고 생각하였던 우데트, 히틀러와 괴링 등 상관들의 야망을 달성시켜주기 위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비행기와 독일 공군의 온갖 능력과 온갖 열정을 다 바칠 것을 결심했었던 우데트. 그러나 괴링과 괴링의 측근 에르하르트 밀히는 거듭된 공군의 실패를 우데트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히틀러와 공군 총사령관 괴링의 거듭된 오판과 실수로 전쟁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들 우데트의 상관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우데트에게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즉 공군 군수부서의 총책임자인 우데트가 만든 항공기들의 성능이 부족하고 또한 그나마 부족한 성능의 항공기들조차 생산 수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작전 계획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데트를 질타했던 것입니다. 특히 우데트가 스트레스와 우울증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은 소련 침공에 대한 괴링의 거짓말과 책임 회피였습니다. 사실 우데트는 독일과 소련과의 전쟁이 독일에게 파멸적 결과가 될 것이라고 히틀러에게 미리 경고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괴링은 히틀러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직 그의 처세를 위한 거짓말이었죠. 총통각하, 지금까지 루프트와페가 승리의 주역이었듯이 소련과의 전쟁에서도 루프트와페는 독일을 승리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괴링의 호언장담. 그러나 그리고 나서 막상 상황이 악화되자 괴링은 우데트 탓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데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우데트가 기대어 위로를 받을 사람도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1년 11월 16일 저녁 우데트는 친구들을 파티에 초대하게 됩니다. 1941년 11월 16일이면 영국 본토 항공전은 완벽히 실패하고 1941년 6월에 벌어진 바바로사 작전도 소련군의 저항과 보급 문제, 날씨로 인해 점점 벽에 부딪히던 시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평상시보다 좀 더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우데트를 보면서도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우데트의 집 거실 안에서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혹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실 뿐이었습니다. 파티의 주 메뉴로서 식탁에는 작은 사과들을 곁들여 구워낸 통오리 한 마리가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데트는 친구들을 둘러보면서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저 오리가 꼭 나갔군.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없어질 테니. 그리고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자정이 지나서 1941년 11월 17일의 새벽 우데트의 애인이었던 잉게 브라운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잠들어 있던 그녀는 비몽사몽간에 신경질을 내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화기에 대고 여보세요 라고 짜증을 섞어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화기에서 웬 남자가 흐느끼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나야 에른스트 우데트. 난 지금 살고 싶어. 난 지금 살고 싶단 말이야. 하지만 그녀는 그 전화를 단순한 장난 전화 정도로 생각하고서 아무 말 없이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시 잠들게 됩니다. 전화가 끊긴 뒤 우데트는 권총 자살합니다. 그가 자살하기 전 크레용으로 침대맡에 휘갈겨 쓴 마지막 말이 있었습니다. 철인이여. 여기서 철인은 괴링을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버렸어. 나는 당신들을 믿었는데 당신들은 나를 좌절시켰어. 라고 쉬어 있었습니다. 천재 비행기 조종사이자 개발자인 우데트의 허무한 죽음. 그는 나치 독일 내에서 벌어지는 정치 생리에는 맞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히틀러의 뜬금없는 소련 침공을 지켜보며 점점 더 독일의 최후 승리를 믿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우데트의 죽음 이후 그가 개발한 슈트카도 2차 대전 초기를 지나 중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독일이 제공권을 잡았을 때는 슈트카가 위력을 발휘했지만 제공권을 잃었을 때는 느려 터진 슈트카는 너무나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